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당선 파티를 연 사진이 공개되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당 지도부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한편 박 의원은 이와는 별개로 지난해 선거 구민에게 무료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옥천의 한 한정식 집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박덕흠 의원이 지지자들과 함께 케이크에 초를 꽂고 있고 케이크에는 22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당시 모임은 박 의원이 박세복 전 영동군수와의 공천 경쟁에서 승리한 지 이틀 만에 열린 것입니다. 선거를 43일 앞둔 시점에서 당선 파티를 열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와 야당은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권자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우롱한 처사라며 성명을 발표했고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참으로 오만한 일이라며 박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절대 보여서는 안 될 행태라며 공개적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정말로 일하고 싶어하고 국민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길을 꺾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엄중히 경고하고. 해명에 나선 박 의원은 당선이 아닌 공천을 축하하는 자리로 알고 참석했으며 케이크에 적힌 문구 내용에 대해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점은 본인의 불찰이라고 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당시 축하 파티를 준비한 모임에는 야당의 지지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선물 받은 케이크는 날이 지나 다시 되돌려 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침소봉대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공천이 확정된 것을 축하를 사실 건넸을 뿐이에요. 그 선거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거기서 당선됐다고 뭐 축하 파티를 할 적이도 없고. 한편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박 의원이 자신의 출판 기념회에서 선거 구민에게 마술 공연을 제공한 것에 대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박 의원은 금전 대가 없는 재능 기부 차원이라고 해명한 바 있지만 선관위는 전문 마술사의 공연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또 박 의원이 당선 축하 파티에 참석한 충북 소방본부 과장에 대해 발언 내용 등 선거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충북 청주 흥덕에 이현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이현희 후보는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50대 50 방식으로 진행된 경선에서 도종환 예비후보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도내 8개 선거구에 대한 공천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도내 8개 선거구별 여야 후보 구도를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증평, 진천, 음성 선거구에서는 현역인 민주당 이모선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경대수 예비후보가 4년 만에 재대결에 나섭니다. 조윤관 기자입니다. 경찰 출신으로 4년 전 경대수 후보와의 검경 맞대결에서 승리한 민주당 이모선 예비후보. 혁신도시에서 더 많은 표를 얻으며 초선 의원이 된 이모선 후보는 재대결도 승리해 재선 고지에 오르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경청과 소통을 자신의 강점으로 꼽은 임 후보는 지난 4년간 다져온 중부 3군의 발전의 기틀이 더 많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출퇴근하며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왔다는 임 후보는 중부 3군을 청주와 함께 충북의 경제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부 3군이 4년 전에 비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부 3군의 중단 없는 발전 그리고 더 힘찬 미래를 위해서 검찰 출신으로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경대수 예비후보. 4년 전 패배로 금배지를 이룬 뒤 절치부심 서력을 벼르고 있습니다. 뚝심과 넓은 인맥을 자신의 강점으로 꼽은 경 후보는 힘 있는 여당 후보만이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도농 복합 지역인 중부 3군의 균형 발전을 약속한 경 후보는 자신과 경쟁 후보의 의정활동 기간 성과를 비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20대 국회의원을 한 경대수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상대 후보가 더 잘할 수 있느냐, 이게 주민들한테 이제 호소하는 그와 같은 내용의 경쟁이 되지 않을까. 인구와 일자리 등 경제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증평, 진천, 음성은 이무선 예비후보, 경대수 예비후보, 자유통일당 표순열 예비후보가 2강 1약의 구도로 3파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전원이 집단 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충북 지역 의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교 대학병원, 충북대병원, 교수 160여 명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5시 30분 충북대 의대 1층 대강의실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집단 사직 동참 여부와 충대 의대생 집단 유급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각 정당과 총선 후보들에게 충북의 10대 의제와 충청권 10대 의제를 신속히 정책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균형발전본부는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정책 선거는 실종되고 상대편 흠집 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 소멸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충북 발전을 실현할 10대 의제를 적극 공약으로 채택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새학기 시작과 함께 충북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학기부터는 도내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운영될 예정인데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진천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 저출생 극복을 위해 늘봄학교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성공시켜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수업을 마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요리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 설명에 따라 재료를 손질하고 섞어도 봅니다. 다른 교실에선 크레파스와 사인펜을 이용해 자화상 그리기 미술 수업도 열리고 있습니다. 돌봄과 방과후 수업을 결합한 늘봄학교 수업 시간입니다. 늘봄학교는 보통 오후 3시에서 4시, 길게는 저녁 8시까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돌보는 겁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했는데 1학기에 도내 100개 초등학교가 참여했고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됩니다. 맞벌이를 하는 학부모들은 돌봄학교로 가정에서의 돌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선생님의 울타리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진천의 초등학교를 찾아 늘봄학교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늘봄학교에 필요한 학교 안팎의 가용 자원을 적극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충북교육청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간제 교사를 포함해 늘봄 관련 인력을 100여 명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기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가능한 줄여주고 참여 의욕을 고취하는 게 큰 숙제입니다. 늘봄이 뭔지, 기존의 돌봄이 뭔지, 방과후가 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온전히 이 업무를 맡기기는 어려워서 실제로 대부분의 학교들은 기존 교사들이 업무 지원을 하거나 충북교육청은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주시의회가 충주 드림파크 산단을 둘러싼 집행부 대출 보증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안전장치 없이 독박 보증을 선대다 의회 감시조차 어려운 구조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다는 겁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충주시 중앙탄면 하구암리와 용전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충주 드림파크 산단 부지입니다. 충주시와 현대산업개발 등이 출자한 특수목적 법인을 두고 추진하는 민관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의 60%를 확보했고 사전 청약률은 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의회 유영기 의원이 임시회 자유 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깜깜이 행정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받은 770억 원의 PF 대출 자금을 충주시 혼자 지급 보증하는 구조여서 문제가 발생하면 채무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770억을
대출을 받아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이 좀 지지부진해지거나 좀 사업이 나중에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상황은 진짜 다 이제 이게 추진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끌어안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충주시의 특수목적법인 출자 비율도 지적했습니다. 출자 비율이 25%면 지방의회의 자료 요구와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해지는데 끝내 24%로 승인받아 견제와 감시가 어렵다는 겁니다. 25%가 넘어서 경영 실적을 평가를 받게 되면 그게 이제 지금 쉽게 해서 현대산업개발의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신용도 평가에 막대한 지장을 주니까 그건 절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저희가 25%를 좀 고수를 해서 저희가 지금 상황들을 의해서 좀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했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까지 시공사의 책임 시공을 위한 본 PF 대출을 받기 위해선 선분양률 30%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 충주시는 드림파크 산단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감소세를 보이던 충북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7년 만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155명으로 2022년보다 2.6% 4명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지난달 도민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통안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합니다. 지난달 청주국제공항의 월간 국제선 이용객 수가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청주공항의 국제선 이용객 수는 13만 8,110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한 달 전 12만 3천 명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또 국내선과 국제선을 포함한 월간 이용객 수도 지난달 39만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청주시와 충북대 등 지역대학 8곳 그리고 청주상공회의소 등 5개 기관이 지역 인재 양성 및 청년 일자리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청년 정책 공유, 취창업 지원,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공동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인 오는 22일부터 사흘 동안 청주 무심서로에서는 푸드트럭 축제가 열립니다. 지난해 첫 발을 뗀 푸드트럭 축제는 무심천 벚꽃과 어울리면서 청주의 대표 꿀잼 축제가 됐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흐드러지게 피어난 청주 무심천 벚꽃길 아래서 올망졸망 모여 앉아 푸드트럭의 음식을 맛보는 사람들. 지난해 처음 시도한 무심천 푸드트럭 축제에는 단 사흘 동안 45만 명의 상춘객이 몰리면서 꿀잼 도시 청주의 상징적인 축제로 떠올랐습니다. 더욱이 청주시 공직 내부에서 노점상 난리부려 등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터져나왔지만 이를 극복하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푸드트럭 축제가 무심천 벚꽃 개화기인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축제 규모는 더욱 키웠습니다. 지난해 20대였던 푸드트럭을 올해는 35대로 늘렸습니다. 좀 더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축제 장소도 청주대교부터 제1운천교까지 1km 가까운 구간으로 넓혔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젊은 친구들은 하루빨리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너무도 좋아하시고 진작 하지 그랬어.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축제 기간 지역상생 플리마켓과 가족체험 부스, 재즈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푸드트럭 축제가 끝나면 오는 29일부터는 청주예술제가 봄축제에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진천 음성군이 교육발전특구 선도 지역으로 최근 선정된 가운데 특구 운영을 위한 조합 설립이 추진됩니다. 어제 음성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조병옥 음성군수는 진천군과 음성군 지역교육청이 참여하는 10명 규모의 교육협력조합을 내년에 설립하자고 제안했고
윤건영 교육감은 함께 잘 풀어가자고 화답했습니다. 진천 음성교육발전특구에는 2026년까지 교육부 지원금 40억 원과 군비 40억 원이 투입됩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편의점에 가기 위해 잠시 정차해 놓은 차량을 몰래 훔치고 무면허 음주운전 상태로 경찰 추적을 피해 약 5km를 달아난 60대 남성을 절도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새벽 4시 25분쯤 청주시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분평동까지 경찰 추적을 따돌리다가 길가에 주차된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